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 5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좀 닥치는 대로 읽곤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가진 문제를 정의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 가장 적절했던 책이 원싱이라는 책인데요. 원싱은 내가 갈 길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분들 또는 저처럼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가 맞을까? 좀 혼란스러운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책의 메시지는 제목이랑 정말 똑같아요. 하나의 것에 집중을 해라 라는 메시지인데요. 저는 그동안 문어발식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더 와닿았어요. 그치, 하나에 집중을 해야지 지금처럼 에너지가 막 분산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메시지가 책의 전부이기 때문에 책을 그럼 안 읽어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이라는 게 읽다 보면 그리로 가는 이 과정? 그 과정에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책은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나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정의하거나 정리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사실 나를 잘 다듬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나를 둘러싼 이 공간들을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간이 또 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공간에 대한 책을 찾아서 읽었었는데요.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을 쓰신 분은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정희숙 저자님이에요.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단순히 정리 비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고 공감되는 이야기들도 많고 또 내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설레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은 제가 올해 정말 잘 읽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책인데요.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올해 마케팅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계속 있었고 강연도 많이 들으러 다녔고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엑기스만 담은 책 한 권을 고르라고 하면 바로 이 마케팅 설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뿐만 아니라 세일즈,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도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인데요.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전환을 위해서 힘써라 라는 거예요. 책의 부제를 보면 사업이 흥하는 퍼널 마케팅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퍼널이라는 게 깔때기라는 뜻이더라고요. 깔때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물리적인 상품을 팔든 또는 개념적인 상품을 팔든 어떤 전환의 과정을 거쳐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장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사례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일즈나 마케팅을 하다 보면 고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저도 소비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늘 가슴속에 품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은 소설인데요. 심판이라는 책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금 읽다가 중도 포기하게 되고 또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접게 되고 이런 희한한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책은 단순한 저에게 딱 이렇게 잘 읽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게 되는 고민이 왜 살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쉽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 더더욱 그런 고민이 들곤 하는데 심판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생을 마감한 주인공이 제목처럼 지난 생을 회고하고 다음 생을 결정하는 심판을 받는다 라는 설정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염라대왕 앞에 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걸 떠올리곤 하니까 신선한 설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뭔가 엄숙하지 않은 이런 분위기나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소설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고동치는 심장, 송송이 맺히는 땀, 입안에 고이는 침, 자라나른 머리카락.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평을 남겼어요. 저에게는 책을 읽으며 기다리는 순간이 있는데 나를 인식할 때입니다. 가장 익숙한데 이 순간 가장 생경한 그런 느낌이죠. 가브리엘이 묘사한 삶의 감각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삶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당연하고 전혀 낯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묘사된 감각들이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치, 내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가끔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되게 잘 살아야 할 것 같고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이런 감각들이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고요. 당연히 교훈도 있고요.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까지 인물들의 대화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밀리의 서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려고 하는 책은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안 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한 반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혹시 매일 아침마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안 좋은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거 눌러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일부러 안 눌러보는 편이거든요.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 성폭행, 살인사건, 개인 대 개인의 일을 넘어서는 일들, 사회 시스템이 실패해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일들, 이런 걸 접하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매번 반복이 되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서 포기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 분명히 고통을 입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는 평범한 하루를 또 보내면서 직장 동료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야, 그 뉴스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또 다른 구석에도 찜찜함이 남아있었어요. 어떤 사건은 더 많이, 더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면 상기를 해야 하는 사건들이 있는 거 아닐까? 또 그런 점에서도 불편한 거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책을 읽고 그 마음을 직면을 하고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고통 구경하는 사회는 저널리스트 김인정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당연히 타인의 고통을 직면하고 또 나르고 편집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목격과 구경의 차이는 무엇인가? 타인의 고통을 단순한 소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과 기자 정신을 갖고 보도를 하는 것은 어떤 한 끗 차이가 있는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고통, 더 선명하고 더 자극적인 고통을 찾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을 풀어낸 책입니다. 요즘은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 또 그런 뉴스들이 SNS를 통해서 무한히 곡해돼서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한번 제대로 화두를 던졌어야 할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누구도 아닌 저널리스트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최근까지도 접했던 사건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뉴스들의 소비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나도 모르게 가졌던 시선들 이런 것들을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올해 읽었던 조금이라도 접했던 그런 책들 중에 인생책이라고 꼽을 만한 책들을 5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책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